5월 24일 금요일 김효정의 톡톡 동행입니다.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가 경주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인혜 팀장과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정위탁이라는 게 이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는 경우에 위탁가정에 맡겨서 양육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가정이탁은 친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질병, 소감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되기 어려운 아동들이 이탁가정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복지 제도입니다. 네. 가정이탁은 외조부모,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 다양한 혈연 관계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도 음, 이탁가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비혈연 관계의 아동을 가족을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친부모 이상의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오늘날의 가정이탁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 22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간의 경주에서 진행되었던 제21주년 가정이탁의 날 기념행사도 바로 5월 22일 가정이탁의 날을 맞이해서 비혈연 관계의 이탁 부모님께 그동안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신프로젝트를 준비한 음. 것입니다. 네. 보통 이제 아동 보호 시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좀 뭐 혈연 관계도 있지만 비혈연 관계도 가정 위탁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가정 위탁을 할 경우에 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기혈형 같은 경우에 큰 장점은 이탁 과정에서 가정적인 분위기로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음. 아동이 심리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양육자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네. 이탁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이치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가족의 일환이 되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아동 보호 방법입니다. 음. 또한 가정이탁은 아동이 이탁 과정에서 성장하는 동안 친부모가 하루속히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어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아동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가정 환경이 중요한데 네. 이렇게 가정 위탁을 할 때 양육자의 안정적인 모습이 아동에게도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혈연 관계가 아닌 아동을 데려다가 키운다는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잘 알려진 입양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입양은 비혈연 관계 아동을 양육한다는 점에서는 가정이탁과 유사하지만 가장 네. 큰 차이는 입양은 법적으로도 가족으로 등록이 되지만 가정이탁 부모님에게는 친권에 준하는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 또한 가정이탁은 친부모와의 면접 교섭이라고 해서 네. 아동이 친가정과 최소 연일의 이상의 만남을 진행하여 정서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는 법적으로 사라진 제도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탁 부모라는 말을 입양을 위해 대기 중인 아동들을 돌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이 부분은 음, 많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가정 위탁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 4월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경북 전체에 556가정에서 687명이 가정이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이 중에 15.5%인 107명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데요. 네. 경북 100명의 비열한 관계 중에 포항시가 20%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가정이탁에 있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지역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포항이라는 지역이. 네. 예. 2021년 정인이 사건 이후에 학대받은 영유아를 긴급하게 분리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을 때 가장 발벗고 나선 분들이 포항의 이탁 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포항시 흥해 지역에는 가까이서 이탁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이탁 부모님이 되기도 하셔서 음, 꽤 많은 지역의 분들이, 그러니까 흥해에서 많은 분들이 가정이탁을 하셔가지고 가정이탁 마을이라는 말이 오,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제 아동이 가정 위탁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탁 아동은 네. 가정이탁 양육 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게 되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다양한 지원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가정이탁을 맡기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자녀를 위탁 가정에 맡기고 싶으신 분들을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위탁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는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 다양한 조사를 거친 후 아동 분야 전문가분이 시군청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뭐 이런 좀 심사를 통해서 가정위탁의 아동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네, 시군청의 사례결정위원회라는 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 뭐 특별한 조건이 따로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아무래도 친가정에 분리된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음. 먼저 위탁 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이어야 하고요. 위탁 아동과 위탁 부모님과의 나이 차이가 25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5시간의 양속 교육도 받으시고 또 아이들이 살게 될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점검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가정위탁을 하고 싶은 그런 자격 기준 을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아동을 보호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격 기준이 좀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고요. 위탁 부모 신청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초기 상담을 통해 아이를 6개월 이상 보호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도 가능한지 3년도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물어보는데요. 네. 먼저 일시위탁 보호제도라고 하여서 6개월 미만의 기간만 아동을 위탁 보호하시다가 온 가정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음. 아동의 사정이 친부모가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몇 년이나 걸린다면 그 기간 동안 양육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기간 6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방대하게 20년까지 키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 그러면 6개월 미만으로도 할 수가 있고 6개월 이상, 그러니까 2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를 맡아서 양육을 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가정입학 부모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하지만 2022년부터 네. 가정위탁 부모님들 가운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문위탁 제도라고 부르면서 학대 피해 아동, 경계선 지능, 장애 음. 등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에게는 아동 한 명당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급되고요. 네. 다만 이탁 부모보다는 이탁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탁 가정에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탁 가정으로 지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포함한 각종 급여와 아동 한 명당 매월 30만 원의 양육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해보험 가입, 디딤시아 통장 적립, 심리검사 및 치료비, 전세주택 대출 등이 지원되며 처음 이탁 아동이 배치되었을 때는 100만 원의 아동용품 구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연장제도라고 하여서 대학 입학 등 충분히 공부할 기회,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시간이 만 25세 미만까지 주어집니다. 네. 만 18세가 넘어 가정이탁이 끝난 아동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데 네. 보호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자립정착금 1,000만 원, 그리고 5년 동안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 주거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양육하는 가정보다는 그 양육을 당하는 아동에게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네. 위탁 가정을 이렇게 좀 잘 선정해야 하긴 하지만 이 양육 기간 동안 관리도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탁 가정을 잘 선정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이탁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례 관리라고 합니다. 음. 저희 센터는 이탁 가정 방문, 센터 내방, 프로그램 참여, 전화 상담을 통해서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과정을 점검하고 이탁 부모와 수시로 소통하게 됩니다.
또 저희 가정위탁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와 시군청에서도 이탁아동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며 돕고 있습니다. 민간이 함께 이탁 부모님께서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그 짐을 덜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많은 이런 가정 위탁 사례가 있었을 텐데 좀 소개해 줄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네. 지적장애 어머니께서 연년생으로 여러 아이들을 출산하셨는데 네. 그 어머니가 5명의 아이를 출산하셨어요. 네. 오랜 기간 방해와 사연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음. 가정이탁된 사례이고요. 저희들이 아동들을 만났을 때는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걸음조차 걷지 못해 엉덩이로 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36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가정에서 제대로 아이야 상호작용을 해주지 못해서 걸음도 잘 못 걷고 말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5남매 중에 4명의 아이가 저희 센터를 통해 이탁 부모님을 만났는데요. 이 중에 2명의 아이들이 포항시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들이 양육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모님들이 경험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셔서 3명의 아이를 키우시고 종결이 된 상황인데도 이제 새롭게 아이들 육아를 시작하신 베테랑 음. 부모님이십니다. 네. 이 가정은 특히 이탁 부모님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종결한 이탁 누나 형들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음. 이탁 가정의 친자녀까지 온 가족이 이 친구들을 너무 예뻐하고 사랑해주고 있어서 음. 놀라운 회복 속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례네요. 네. 이런 뭐 좋은 사례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가정 위탁을 원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좀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세요. 이탁 부모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이탁 대표 번호가 1577-1406으로 전화 주시면 경북에서 전화를 주시면 경북으로 바로 연결을 해주세요. 음. 경북 가정이탁지원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고 만약에 이제 타지에서 이거를 보시더라도 이 번호를 하면 그 지역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2577-1406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궁금한 점들을 하나둘씩 물어보시고 고민들을 함께 나누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시부터 가정이탁이 궁금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성교육이 진행되는데 음. 먼저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가정이탁을 알고 싶고 시간이 되는데 교육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오신다고 무조건 바로 이렇게 이탁하고 이러신 건 아니니까 네. 먼저 궁금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면 하는 가정들을 정말 친절하게 저희 직원들이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과 남기실 말씀 전해 주시죠. 지금 아동복지 체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있어서 친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가정이탁이 가장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도 그 역할과 비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포항시 시민을 비롯한 많은 이탁 부모님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참여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경북가정이탁지원센터는 이탁 아동과 이탁 부모님들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김인혜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